나는 정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그런 금단의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장을 받는 순간 나는 그냥 상간녀, 난 그냥 불륜녀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현타가 오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해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불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 남편분이 상간녀분하고 모텔에 간 걸 들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모텔까지 드나들었으니까 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술을 한 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술집을 가기가 좀 걱정돼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그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만 먹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했다, 인생 상담을 했다. 전혀 바람 아니고 성관계 이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신 거죠. 와, 이렇게 코로나의 리스크를 안고도 각별히 만나야 될 정도로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다라고 저희가 오히려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이 그래, 바람은 맞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이 됐다.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남남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파탄된 이후에 불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불륜을 한 배우자분에게도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분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야, 우리 와이프가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는 섹스리스 부부야. 우리 남편 나한테 하대하고 진짜 폭언, 심지어 폭행도 해. 난 정말 곧 이혼할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불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불륜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보다 불륜을 저지른 그 배우자에게 더 유책성이 크다라고 보고 위자료를 조금 더 인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많은 반응이 나는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유부녀인 거 몰랐어요 라는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바로 추궁해서는 안 되고 좀 증거를 좀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어도 만난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자로 감액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소송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되게 특이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대급이다. 이런 반응의 상간자는 처음 봤다라고 기억에 남는 게, 이 상간자분이 이혼만 해달라. 이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아내와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내가 다 부양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랑 사랑은 참을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불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밀 연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있잖아요. 일단 외모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평소에 씻지도 않는데 제가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그리고 머리도 깔끔하게, 옷도 철마다 바꿔 입고, 특정 부위를 자꾸 확대를 하세요. 확대하는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을 사서 치장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네 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연애를 하면은 뭘 하고 싶죠? 그 사람이랑 자꾸 연락을 하고 싶죠. 그럼 연락을 하면 뭘 하겠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럼 계속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간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고요.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 거예요. 휴대폰을 손에 완전 착붙하면서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는 방치되어 있던 휴대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이제 외도가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성을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륜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칼퇴근이었던 사람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주말 특근을 해요. 그리고 경조사에도 참석해요. 이 바쁜 스케줄인데도 사람이 너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표정 좋아. 야근에 혹사했는데도 더 오히려 생기가 넘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의심해봐요. 그리고 나의 스케줄, 그리고 배우자의 스케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보, 내가 이번 주에 친정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싫어했었는데 환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남편이 그 상간녀와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다가 나 가기로 했는데 막 캔슬됐어 이러면 되게 막 실망하는 모습을 막 보인다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막 그걸 핑계로 해서 막 못 살겠다, 이혼하자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그 상간자랑 만나서 상간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이성과 계속 있어야 되고 또 눈치 보면서 연락해야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표출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어이없는 실수 중에 우리가 왜 철진한 바지 이런 포켓 같은데 저도 그런데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무심결에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그 계절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입다가 이게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간자에게 사주었던 선물 영수증이 옷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어서 배우자분이 아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황당하게도 내가 그 상간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런 카톡이 내 배우자한테 간. 그래서 그 배우자가 오빠가 모텔 예약해놨어 이 카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구나를 알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외도를 들켰을 때 배우자의 반응이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1번 석고대죄형. 잘못을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라고 하면서 각서 쓰고 서약서 쓰고 그 배우자분의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막 아주 철저하게 증인까지 내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협조하는 분들.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유형, 적반하장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어, 이혼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는커녕 이혼하자 라고 대놓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우자분에게 더 이상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는 그런 적반하장형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못난이형. 왜 못난이형이냐면 일단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몰래 만나요. 그러니까 몰래 만나서 또 들켜요. 들키고 나면 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홀로 밤을 지새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상간자와의 이별의 슬픔을 고스란히 배우자분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는 둥, 못 살겠다라는 둥, 막 그런 방식으로 아내분을 또다시 이제 괴롭히는.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남편의 이별의 아픔까지도 같이 공감해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못났다, 진짜 못났다 해서 못난이형. 진짜 최악이죠. 차라리 그냥 가출해버리고 하면 안 보기라도 하는데 이건 제일 많은 거는 아직까지는 석고대죄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 바람을 들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석고대죄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분 입장에서도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10년 차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적반하장형. 그러니까 이미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를 장본인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나가 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 입장에서도 그래 그냥 나가 살아라. 나도 안 보는 게 속편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배우자분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배우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묻고 싶고 그 상간자를 찾아가가지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고 이러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1번으로 하셔야 될 일은 조력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 조력자라는 게 이제 변호사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나의 이성의 끈을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나 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도움을 청하셔서 그분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증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배우자분들은 너 바람 피웠지? 라고 말했을 때 피웠어 미안해 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무슨 소리 우리 헛다리 짚는 거야. 너 의처증 아니야? 너 의부증 아니야? 이 반응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수긍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을 확보하셔가지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요즘은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 내용 살피시다 보면은 또한 녹음 중에서 이상한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상간자 이름을 절대 저장하지 않거든요. 김부장, 무슨 언니 이런 식으로 동성애 사람인 것처럼 그 연락처를 다르게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통화 횟수가 좀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간자와 한 것이 아닌가를 체크해보시고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켜놓고 운전하시면서 그 상간자를 태워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간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보하시고 내비게이션 기록, 보통은 뭐 은밀한 그 장소에 많이 간다. 상간녀의 뭐 집이 아지트라고 한다면 그곳을 많이 방문한 내역들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상간자를 내 차에 태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자동차랑 휴대폰 사이에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심 가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 찍고 저장하실 필요가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그 배우자분이 어디를 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특정 건물에 자주 간다. 아, 이곳이 왠지 그 상간자의 아지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법원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을 출입하는 입출 기록을 영상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또한 증거 자료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증거 자료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 잡는 거. 그렇게 하시다가 위자료가 깎이거든요. 그 상간자를 찾아가서 약간만 이제 겁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간자분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거든요. 네가 똑바로 하지 그랬냐, 네가 남편 간수 못했으니까 네 잘못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오히려 막 남편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이 꼬셨어. 그럼 사실 그 말 듣고 있으면 엄청 열받잖아요. 그럼 나는 처음에는 이제 신사적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간 것일 뿐인데 막상 그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막 머리채 잡고 뺨 때리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야 그런 부분들에서 검사가 뭐 한번 봐준다 해서 뭐 기소유예 선처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상간자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그런 폭력 이런 시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경우에 뭐 벌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상간자 입장에서도 반소라는 걸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배우자가 날 찾아가서 이렇게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고 이렇게 나한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명이서 찾아가서 때렸다. 그럼 그 집단 폭행 상해가 된단 말이에요. 집단 상해 이런 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럼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재판 결과 정말 뭐 집행유예라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위자료를 받을 게 없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다.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간자 소송이거든요.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상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그런 금단의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을 받는 순간 나는 그냥 상간녀, 난 그냥 불륜녀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현타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변호사 비용을 부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얼굴 팔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1회에 그치지 않아요. 상간자 소송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만나요. 그럼 또 증거 수집해서 2번, 3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3번 상간자 소송하게 되면은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도 점점 올라가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장을 만약에 사내 불륜이다. 그러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낸다. 상간자가 유부남, 유부녀다. 그럼 집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에 뭐 징계 요구를 한다거나 뭐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한다면은 그 또한 통쾌한 복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월급에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불륜 사실을 알리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불륜 배우자분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기각돼 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분의 상대방 배우자 분이 이혼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이혼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간자분 입장에서는 본 배우자분이 이혼 안 해주시니까 불륜 배우자분과 헤어지시거나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 상간자의 지위로만 살 수밖에 없고 법률혼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는데 좀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본 배우자분과 사이 자녀로 등재돼 버리는 방식, 소위 말하는 호적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도 받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복수이긴 하지만 본인도 지옥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복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다운 의미의 복수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리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일 수 있어요.